그날 밤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될 걸 봤어요. 그 한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평범한 아파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언제나처럼 인사를 건네던 관리실 직원,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날 밤, 한 사모님이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날 밤 사모님이 본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을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파트 관리인 종수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관리인 아저씨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수도 점검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도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달 검침 결과를 보니까 사모님 댁 사용량이 유독 높게 나왔거든요. 혹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도 사용량이 높다고요? 우리 집은 딱 2명이 사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쓴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은 수도세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번거로우니까요. 관리인 아저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는 조용히 현관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든 공구함을 내려놓고 화장실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죠. 나는 거실에서 멀찍이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등이 넓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배수구를 들여다보고 벽면을 손으로 살짝 두드리더라고요. 여기는 괜찮네요. 관리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이동했어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고 배관을 확인했죠.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어요. 낡은 배관에서 올라오는 금속 냄새와 습한 공기가 섞여 있었죠. 그 모습이 꼼꼼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주방도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베란다 쪽 수도는 자주 쓰세요? 아니요, 거의 안 써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는 베란다로 나가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죠. 잠시 지켜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도 문제는 없네요. 나는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럼 사용량이 높게 나온 게 착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지켜봐 주세요. 또 이상하면 제가 다시 올게요. 관리인 아저씨는 공구함을 챙기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죠. 그냥 업무적인 미소가 아니라 뭔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관리실 번호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제 개인 번호예요. 혹시 야간에 물 새거나 불편한 일 생기면 관리실보다 이쪽이 빠릅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조금 복잡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도 사용량이 높다는 말도 애매했고 점검 결과도 특별한 게 없었는데 굳이 개인 번호까지 줄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누구 왔어? 응, 관리인 아저씨. 수도 점검하러.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성실한 분이네. 요즘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드문데. 그러게. 근데 우리 집 수도 사용량이 높다고 하더라. 우린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혜진이는 커피를 따르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죠. 차고 아닐까? 아니면 다른 집이랑 헷갈렸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엔 우리 자매 둘뿐이었어요. 혜진이는 웃음이 많지만 늘 어딘가 외로워 보였죠. 아마 그 외로움이 나보다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물론 그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요.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혜진이는 컵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수도 점검.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인지 관리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언제든. 그 말이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내게 신경 써준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나도 외롭긴 마찬가지니까요. 혼자인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요. 가끔은 이렇게 작은 친절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나는 식탁에 놓인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관리인 아저씨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물을 틀 때마다 괜히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수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죠. 현관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우유 두 팩이 놓여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누가 둔 걸까 싶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복도 끝에서 종수 씨가 고개를 까닥하며 지나가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혹시 아저씨가 놓고 가신 거예요? 아, 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나눠주길래요. 버릴 것 같아서요. 그는 손을 흔들며 금방 사라졌어요. 나는 우유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혜진이 물었어요. 언니, 그거 뭐야? 관리인 아저씨가 줬대. 편의점에서 나눠준 거래. 와, 친절하다. 보통은 그냥 버리는데. 혜진은 우유를 냉장고에 넣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괜히 귀에 남았어요. 나도 따라 웃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그날따라 우유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손끝에 닿은 냉기가 오래 남더라고요. 며칠 뒤엔 택배 박스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내가 주문한 생수였죠. 관리실에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현관 앞까지 와 있었어요. 박스 위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죠. 무거우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글씨가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어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단정한 글씨체가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괜히 웃음이 났어요. 별것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언니, 택배 왔어? 응. 근데 이거 봐. 쪽지가 붙어 있어. 혜진은 쪽지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관리인 아저씨인가 보네. 진짜 성실하다. 그런가.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리기가 아까웠거든요.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은 종이 같아서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6시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종수 씨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래층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대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요. 나는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고요? 혜진이랑 나 둘 다 조용히 사는데 말이에요. 소음이요? 저희 집에서요? 네. 제가 들어봐도 특별한 소리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럼 들어오세요. 종수 씨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고 베란다 쪽 창문을 살폈죠.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손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죠. 바닥은 괜찮은데요. 혹시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이거 붙여보세요. 그는 비닐봉지에서 의자 다리용 방음 패드를 꺼냈어요. 4개짜리 세트였죠. 이거 관리실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바닥 긁히는 소리도 줄고 소음도 확 줄어요. 아, 감사합니다. 종수 씨는 직접 무릎을 꿇고 의자 다리에 패드를 붙였어요. 허리를 굽히는 그 모습이 괜히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물 한 잔을 건넬까 싶어 부엌으로 향했죠. 아저씨, 물 드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래도요, 잠깐만요. 나는 컵에 물을 따르며 돌아섰는데 베란다 문턱에 발이 걸렸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었죠.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바로 그때 종수 씨가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차가운 물이 살짝 튀었고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그가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종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죠. 아, 잠깐 소음 문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수고 많으세요. 혜진은 짧게 인사하곤 부엌 쪽으로 갔어요. 그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설명하긴 어렵지만 둘 사이에 스쳐간 공기였죠. 나는 괜히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의자 하나를 확인하고 일어섰어요. 이제 소음 민원은 없을 거예요. 혹시 또 연락 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문을 나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물었어요. 아저씨, 근데 저희 집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요. 종수 씨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그게 사모님 댁이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라서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불편한 점 없으셨으면 해서요. 혼자 사신다는 말에 가슴이 순간 뜨거워졌어요. 혜진이랑 둘이 산다고 해도 남자 없는 집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담당 구역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건 핑계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복도 끝에서 종수 씨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등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묘하게 든든하면서도 이유 모를 불안이 스쳤죠.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날 집안 공기가 전보다 조금 달라졌다는 걸요. 나는 문득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읽었어요. 무거우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짧은 문장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어요.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처럼요. 하지만 결국 웃음이 났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종수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의식이 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먼저 뛰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는 늘 조용히 인사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굳이 말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게 아니라 괜히 들킬까봐 그랬죠. 며칠 뒤 오후였어요. 우편물을 찾으러 아파트 로비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 둘이 서 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분들이었죠.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가볍게 인사하고 우편함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죠. 요즘 관리인이 이쪽 동에 자주 온대요. 그러게요. 며칠 전에도 뭐 들고 올라가던데? 뭐 문제라도 있나 봐요. 글쎄요. 근데 자주 간다더라고요. 어느 집인지 궁금하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흘렀죠. 나는 우편함을 여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이 불쑥 뛰었어요. 그 말들이 꼭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거든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누군가의 관심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서둘러 우편물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새어나왔죠. 소문이 났구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곧장 집으로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괜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산책 삼아 단지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저녁 바람이 불고 복도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관리실 앞까지 오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종수 씨 그 동에 자주 다닌다며? 그러게요. 아까도 들고 올라가던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발걸음이 멈췄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직원들이 웃으며 종수 씨 얘기를 이어갔어요. 참 부지런하긴 한데 요즘 좀 이상해. 유독 한 집만 들른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집으로 올라오다 말고 복도 창문 쪽으로 발길이 멈췄어요. 혹시라도 그가 지나가는지 괜히 확인하고 싶었죠. 사람 하나 없는 복도를 바라보는데 마침 계단 아래서 파란 작업복 차림의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종수 씨였어요.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인사를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이상하게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종수 씨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다는 거잖아요. 창피한데 또 한편으론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그 사람도 나를 의식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니, 늦었네? 응, 우편물 좀 찾고 왔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종수 씨가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오늘은 그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이거 잠깐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아래층 택배인데 집에 안 계셔서요. 관리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잠깐만 냉장 보관 부탁드리려고요. 아, 네. 그럼 냉장고에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오후쯤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부엌 쪽에서 혜진이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아, 아저씨 왔어요? 예, 잠깐 택배 맡겼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짧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죠.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요즘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요. 괜히 오해 생기면 곤란해서요. 종수 씨가 잠깐 멈췄어요. 표정이 놀란 듯 했죠. 아, 그러시겠네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오해가 진짜이길 바래서였을까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불 꺼진 부엌에서 나는 거실 쪽을 힐끔 봤어요. 혜진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이 묘했어요. 짧은 미소 뒤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괜히 두 사람의 눈빛을 신경 쓰게 됐어요. 나는 물컵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달빛이 유리창에 비쳤고 그 아래로 복도를 걷는 종수 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불편하다는 말 뒤에 숨은 설렘을 나는 끝내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이 괜히 불안하다고만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소문은 잠잠했지만 내 안에서는 자꾸 다른 소리가 났어요. 그가 오는 발소리 같은 환청이요.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어요. 뭘 기대하는 거야, 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부터 문소리 하나에도 귀가 쫑긋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들었던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며칠 뒤 다시 내 귀에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혜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소리는 작게 틀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종수 씨의 표정, 고개 숙이던 모습, 그리고 문 닫히던 소리까지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불을 끄러 일어났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잡았는데 문득 창밖에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래쪽 단지 입구 근처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위쪽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집 창문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지만 눈은 창문 밖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그 사람의 어깨선을 스쳤어요. 넓은 어깨, 단정한 자세,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고개를 든 얼굴이 빛에 닿았죠. 종수 씨였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 조용한 시선이 유리창을 뚫고 내게 닿는 듯 했어요. 나는 커튼을 더 꼭 붙잡았어요. 불안보다는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 종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발걸음을 돌려 단지 길 끝으로 걸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죠.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무섭다기보다 심장이 두근거려서였어요. 이 감정이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그건 분명 생생했어요. 왜 저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 관리인이 밤늦게 단지 길에 서 있을 이유는 없죠. 그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확신이 조금씩 몸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었죠. 길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빈 공간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사람의 존재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가로등 빛보다 따뜻한 시선, 바람에 흩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그 고요함 속의 숨결. 그건 분명히 착각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불을 들고 침대로 향했어요. 몸을 눕혔지만 눈꺼풀이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 오늘의 그 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생각이 확신으로 번졌어요. 우유도, 택배도, 소음 점검도 다 핑계였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고, 오늘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거겠죠. 가슴이 따뜻하게 뛰었어요. 누군가 나를 그토록 조용히 바라봐 준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내일 단지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인사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 웃어볼까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침대 끝을 하얗게 물들이는 그 빛이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어요. 종수 씨도 지금 잠 못 들고 계실까요?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뛰고 있었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죠. 언니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혜진은 컵에 물을 따르며 내 쪽을 힐끗 봤어요. 언니, 요즘 관리인 아저씨 좀 다정하지 않아?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닿았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웃었죠. 그런가? 응. 어쩐지 언니한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혜진은 그렇게 말하곤 커피를 내리러 갔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쪽 단지 길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종수 씨가 서 있던 자리였어요.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엔 아직 그 밤의 불빛이 남아 있었죠. 확실했어요. 그 사람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먼저 봤죠.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골랐어요. 집안에만 있어도 괜히 단정히 입고 싶었어요. 혹시 종수 씨가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복도에 나갈 때면 더 그랬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도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입술에 립밤을 발랐어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요.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마음 한켠이 자꾸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이 이렇게 묘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칠 뒤 오후였어요.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고 문을 열었는데 종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죠. 사모님, 택배 갖다 드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상자를 받으며 웃었어요. 그의 눈이 잠깐 내 얼굴에 머물렀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저씨도요. 그가 돌아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붙잡았어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물었죠.
요즘 바쁘세요? 종수 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아, 네. 좀 바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그는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나는 상자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혜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언니, 택배 왔어? 응. 관리인 아저씨가 갖다 줬어? 응. 마침 지나가시길래.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평소보다 조금 묘했어요. 무슨 말을 삼킨 사람처럼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신경 써? 뭐가? 머리도 매일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그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죠.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하루가 길고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했어요. 요즘 혜진이 전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달까요? 딱히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그 밝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혜진아,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응? 그냥 날씨도 좋고 괜히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창밖 공기가 유난히 맑았던 날이었죠. 괜히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문득 아래를 봤죠. 단지 길가 쪽에 혜진이 보였어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 같았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종수 씨가 걸어오더라고요. 둘은 잠깐 멈춰서더니 무슨 말을 나누는 듯 했어요. 멀리라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이 웃었고 종수 씨도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했죠. 나는 베란다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 둘이 헤어진 뒤에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나는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일부러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단지 입구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서 있었어요. 멀리서였지만 혜진의 웃음소리가 분명 들렸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리요. 나는 서둘러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이유 없이 불편했어요. 그냥 인사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웃음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금 뒤 혜진이 돌아왔어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언니, 아이스크림 사왔어. 먹을래? 응.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혜진이 내 눈을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아까 나 봤지? 봤어. 관리인 아저씨랑 마주쳤어. 편의점 가는 길에. 그래. 응. 그냥 인사만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따갑게 욱신거렸어요. 그래, 인사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게 들렸어요. 혜진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왜 그래? 이상해 보여.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내가 본 건 미소가 아니라 어쩌면 숨기려는 무언가였죠. 혜진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단지길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살짝 고개 숙이던 종수 씨의 모습.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했어요. 질투라기엔 너무 낯설고 그냥 불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어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일찍 나갔어요. 어디가? 산책하려고. 산책? 응. 날씨 좋잖아.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봤어요. 햇살이 단지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종수 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혜진이 그를 보고 반가운 듯 웃었어요. 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각자 방향으로 걸어갔죠.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지워지질 않았어요. 커튼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요동쳤지만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혜진이 웃어도 내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뭔가 틀어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니 내 안에서요.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상하게도 종수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는데 요즘은 아무 연락도 없었죠. 택배도 관리실에 그냥 두고 갔어요. 더 이상 직접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복도를 지나면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사람의 인기척이 사라진 공간이 이상하게 낯설었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마음이 이상했죠. 그가 있던 자리마다 공기가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안의 공기도 불빛도 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혜진아, 요즘 관리인 아저씨 안 보이지 않아? 그래, 나는 가끔 봤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혜진은 봤다고요. 나만 못 본 거예요. 언제 봤어? 며칠 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나는 창밖을 봤어요. 단지 길에 가로등 불빛만 고요히 비추고 있었죠. 그 빈자리가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조용한 밤이 오히려 더 소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를 두고 갔다며 찾아가 달라고 했죠. 나는 외투를 걸쳤어요. 서류 때문이 아니라 혹시 그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관리실은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혹시 종수 씨 오늘 출근하셨어요? 오늘은 휴무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어요. 휴무라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왜 내 앞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나는 그냥 돌아서지 못했어요. 관리실 문 옆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탁자 위에 덮어둔 수첩, 그리고 의자 위에 걸쳐진 작업복. 그 옷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왠지 다른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죠. 작업복 주머니에서 흰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익은 우리 동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혜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긴 머리를 빗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굴 떠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죠. 기분 좋아 보인다? 응,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녀는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그 웃음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밤이 되었어요.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작은 진동음이 들렸어요. 혜진 방에서 핸드폰이 울린 거였죠. 곧이어 베란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짧은 웃음소리.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베란다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나왔죠. 응, 내일 봐요. 그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같았죠. 문 손잡이에 손이 갔지만 결국 열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거든요. 잠시 후 혜진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친구야. 밤에 그냥 잠깐 얘기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볼이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작은 불금이 오래 남았어요. 조명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 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 웃음이 낯설게 들렸어요. 기분 좋은 웃음인데도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어디가? 산책하려고. 또? 응. 날씨가 좋잖아. 나는 창가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햇살이 단지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종수 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은 잠깐 멈춰섰죠. 멀리라 표정은 안 보였지만 공기 속엔 묘한 온기가 번졌어요.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이 흔들렸죠. 그 흔들림이 내 심장 같았어요. 불안하게 멈추지 못한 채요. 그날 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불을 껐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단지 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알았어요. 진짜 사라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었단 걸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어요. 혜진은 방에 들어간 지 한참 됐고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앉아 있고 싶었어요. 왠지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 있었어요. 책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였죠. 혜진이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어디가? 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섰어요. 아, 언니. 깜짝이야.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밤에?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어요. 답답해서 금방 올게. 그녀는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는 창가로 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혜진이 단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죠. 불빛 사이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종수 씨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혜진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편안해 보였어요.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낯설 만큼 익숙했어요. 아마 내가 꿈꿨던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나는 없었어요. 나는 커튼을 꼭 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돌아왔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혜진은 외투를 벗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 만났어? 혜진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나를 봤어요. 봤어? 응. 창문에서.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 뭐가? 숨긴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죠. 종수 씨 좋아해. 그 순간 말끝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더니 온몸이 식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목에 걸렸어요. 종수 씨라니. 관리인 아저씨라고도 안 하고 이름으로 부르더군요. 그 이름이 공기 속을 가르며 내 가슴을 베었어요. 나는 그 말 하나로 세상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자꾸 마주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언니도 그 사람 신경 쓰는 거 알았어. 티났거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더 말했어야지. 미안해. 진짜 미안.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 사람도 너 좋아해?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요. 나는 웃음이 났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죠. 그래, 좋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속이 비어버린 듯한 울림만 남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아닌 정적이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감정이 무너질 때는 울음보다 침묵이 먼저 온다는 걸요. 나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먼저 들어갈게. 언니 화났어? 아니, 화난 거 아니야.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죠. 그날 처음 들었어요. 혜진이가 그 사람을 종수 씨라고 부르는 걸, 내가 늘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혜진은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게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심장이 아닌 자존심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만 들었죠. 지난 몇 주간의 설렘이, 기대가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그 밤도, 택배를 가져다 주던 그 순간도 모두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혜진을 보고 있었던 거죠. 내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하얀 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쳤죠.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시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아침 먹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어요. 응, 나중에. 혜진이 문 앞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언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오후 나는 예전에 받았던 쪽지를 꺼냈어요. 무거우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내가 우스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전혀 후회되진 않았어요. 그때의 나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나는 쪽지를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도 그때는 아프지 않길 바랐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혜진을 봤죠. 혜진아, 응? 행복해?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조금 붉었어요. 언니, 대답만 해줘. 응,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혜진이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나를 안으려 했죠. 나는 살짝 물러섰어요. 아직은 힘들어. 시간 좀 줘. 알았어. 미안, 언니.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아래를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종수 씨가 서 있던 그 자리였죠.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이 본 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 시선의 끝은 늘 혜진이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혼자만의 설렘이었죠. 나는 창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후련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미련은 사라졌어요.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사랑이 그런 거죠. 조용했지만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따뜻하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혜진과 나 둘 다 말수가 줄었죠. 서로의 발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아침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 내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작은 소음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사라진 자리엔 늘 이런 묘한 정적이 남는 법이죠.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를 꺼두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현실감 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혜진이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밥 먹었어? 응. 짧은 대화였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 뒤로 다시 정적이 깔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단지 길 위엔 가로등 불빛이 차분히 비추고 있었죠. 예전엔 그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을까 괜히 찾아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우유, 택배, 쪽지, 그리고 그날의 가로등이 떠올랐어요. 이젠 그 모든 장면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기억이 아니라 오래된 꿈처럼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요. 그 대신 조용히 익숙해지자고 다짐했어요. 그게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이불을 끌어올리니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슴도 손끝도 식어 있었죠.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죠. 혜진은 여전히 방에 있었고 나는 혼자 주방에 나와 물을 마셨어요. 싱크대 위엔 시든 화분이 있었어요. 며칠째 물을 주지 않아 잎이 말라 있었죠. 나는 조심스레 물을 부었어요. 물방울이 흙으로 스며들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선반 위에 오래된 액자가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가슴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온기였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혜진은 여전히 밖이었고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간간히 차 소리가 지나갔어요. 그 소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발소리 대신 세상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참 낯설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빛이었죠. 그때였어요. 멀리 단지 끝 관리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 너머로 잠깐 사람 그림자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그 짧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나는 생각했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였어요. 기다림도 외로움도 결국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죠. 이제는 그 마음을 천천히 나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게 진짜 체념이었고 동시에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런데 종수 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혜진도 요즘엔 밖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죠. 그 고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찾아가지 않은 택배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어 보였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관리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직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찾으러 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직원이 뒤쪽으로 가서 택배를 찾았어요. 그 사이 나는 책상 위를 둘러봤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죠. 금속 지퍼가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사람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낡은 검은색 가죽이 손끝을 스칠 듯 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종수 씨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했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따뜻해야 할 표정인데 어딘가 불길했죠.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숨을 고르는데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지갑을 더 열면 뭔가 알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걷었죠. 하지만 그 한 장면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어요. 행복한 사진인데도 내 가슴은 이상하게 식어버렸어요. 누군가 문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도 기척도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때 직원이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종수 씨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종수 씨요? 며칠째 출근을 안 하셨어요. 연락은 되나요? 그게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말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며칠째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지갑을 두고 간 걸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죠?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곧 나오시겠죠.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나는 택배를 들고 관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아까 그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복도를 불안정하게 비췄죠. 그 깜빡임이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무심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죠. 창백하고 긴장된 표정이 낯설었어요. 나는 거울을 손끝으로 살짝 눌렀어요. 손자국이 번지듯 퍼졌죠. 그 순간 내 뒤편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어요. 불빛이 거울 속 내 얼굴을 스쳤죠. 순간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나는 급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낯선 표정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계속 생각했어요. 종수 씨의 지갑, 가족 사진,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죠.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안은 조용했어요. 혜진은 방에 있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죠. 나는 소파에 앉아 택배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뜯어볼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지갑 속 가족 사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진 속 여자의 미소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 따뜻한 웃음인데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혜진은 주방으로 가서 뭔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죠. 단지 길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어요. 화면에 반짝이는 이름이 스쳤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관리사무소 번호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꺼버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손끝을 꽉 쥐었어요. 그 한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눈을 감으면 지갑 속 사진이 떠올랐어요. 귀를 기울이면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내 머릿속엔 그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나는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몸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마엔 땀이 맺혔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무섭다기보단 불안했어요.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하얀 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종수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왜 연락도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혜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조용한 밤이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서늘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지갑이 떠올랐죠. 반쯤 열린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지갑이요. 그 안에서 삐죽 나와 있던 가족 사진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혜진은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단지길이 조용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외투를 걸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관리실이었어요. 그 지갑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확인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어제 깜빡이던 그 불빛이 오늘은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관리실 문 앞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종수 씨도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고 커피 잔이 하나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어제 봤던 그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지갑을 봤어요. 가까이 다가갔죠. 손을 뻗으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 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종수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 아저씨. 놀랐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전에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이거 어제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나는 책상 위 지갑을 가리켰어요. 종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빠르게 다가와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거의 빼앗듯이요. 제 겁니다.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나는 반사적으로 그걸 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 둘이 함께 웃고 있었죠. 남자는 종수 씨였어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했어요. 숨이 멎었어요. 종수 씨도 그 사진을 봤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다 봤으니까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는 사진을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를 보지 않았죠. 시선을 피했어요. 가족이 있으시네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세우고 있었죠. 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혜진이는 알아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말하려고요? 집에 사정이 있어서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지갑을 꼭 쥐고 있었어요. 사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갔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도망치듯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실망이었어요. 종수 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나는 관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했어요. 혜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물었죠. 언니, 어디 갔다 와? 산책. 아침부터? 응. 혜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아까 본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요. 그럼 종수 씨는 왜 혜진을 만난 걸까요? 집에 사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뭔가 잘못됐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됐어요. 혜진에게 말해야 할까요? 종수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혜진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혜진이 알아야 할 일이었죠.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요. 그땐 몰랐어요. 그날 본 그 사진이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요. 어제 본 사진이 자꾸 떠올랐죠. 웃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부드럽게 미소 짓던 여자가요.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아침이 오길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혜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뭔가 달랐어요. 언니 잘 잤어? 응. 혜진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살짝만요.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혜진아. 응? 앉아봐. 혜진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죠. 나도 마주 앉았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는 그걸 들었죠. 종수 씨 말이야.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 잔을 든 채로요. 그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 가족 있더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커피 잔을 내려다봤어요. 혜진아, 언니 그게.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알고 있었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는 아니야.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응. 한 달쯤 됐어. 한 달. 그럼 그동안 알면서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언니가 뭐라고 할까봐.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 요즘 무너지고 있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땐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 사정이 있다고 다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혜진이 움찔했죠. 언니도 알잖아. 사람 마음이 언제나 옳게만 움직이진 않잖아. 나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그 순간엔 그게 위로인 줄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진의 표정을 봤죠. 슬펐어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깊이 후회하는 눈빛이었어요. 혜진아, 이건 안 돼. 알아. 정말 알아? 응, 알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죠. 언니 미안해. 언니한테 말 못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너 자신한테 미안해야지.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생각할 게 뭐 있어. 끝내야지.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아, 너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언니, 그 사람한테 가족이 있어. 아내도 아이들도. 근데 내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 알아. 다 알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걸 알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이 잤구나. 나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혜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갔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다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알겠어. 혜진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혜진을 봤죠. 동생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결정해야지. 내가 대신 정해줄 순 없어. 응.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방에 좀 있을게. 혜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커피 잔을 들었어요. 차가웠어요.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죠. 식욕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때 들렸어요. 혜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요.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주 조용히 참으려 하면서요. 나는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날 밤 혜진이 울고 있는 걸 들었어요. 조용했지만 그 울음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벽 너머로 들리던 울음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식었죠. 그 차가움이 오히려 결심을 단단하게 해줬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 일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게 언니인 내 몫이었죠. 외투를 걸치며 혜진의 방문을 한번 봤어요. 닫힌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공기가 싸늘했죠. 아침 햇살이 길게 늘어져 복도 바닥을 비쳤어요. 그 빛을 밟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됐어. 관리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엔 다른 직원 한 명만 있었어요. 종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과 낯익은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관리소장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 지갑을 손에 들었어요. 이거 종수 씨 거죠? 아, 예. 급하게 나가시느라 두고 가신 것 같네요. 나는 잠시 지갑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서 삐죽 나온 사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사진이 있더군요. 가족이네요. 관리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가족이요? 네. 아내분이랑 아이 둘.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간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직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음 한켠이 시원했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복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결심을 실행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눈이 조금 부어 있었죠. 언니, 어디 갔다 왔어? 관리실에 좀 다녀왔어. 관리실에? 무슨 일 있었어?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 이제 종수 씨, 이 아파트엔 더 안 계실 거야. 혜진이 멈춰섰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울진 않았어요. 나는 덧붙였어요. 이제 그만 잊자. 우리 평소대로 살자.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나 미워? 아니, 미워하지 않아. 정말? 그래. 다만, 이젠 조금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혜진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번졌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가 울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창밖을 봤어요. 종수 씨가 관리실 앞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걸음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는 일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리하듯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혜진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끝이 유리창을 스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차를 2잔 내렸어요. 마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럼 됐어.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내리고 있었어요. 빛이 천천히 식탁 위를 스쳤죠. 그날 하루가 그리고 긴 계절이 그렇게 저물었어요. 밤이 되자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 계절이 끝났다. 설렘으로 시작해 아픔으로 끝난 계절. 누구의 탓도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멈춰야 했다. 그게 나였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죠.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종수 씨는 떠났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파트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 돌아왔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새 관리인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었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첫날부터 부지런했어요. 복도 전구를 갈고 화단을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점검했죠. 그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등 교체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어요. 이젠 그저 입주민과 관리인 사이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혜진은 요즘 아침마다 일찍 나가요.
늦게 들어오고요. 바빠서 그런 건지 집에 있기 싫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언니, 새 관리인 어때? 일 열심히 하더라. 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새 관리인이 젊더라며 이제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세상은 늘 그랬듯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종수 씨 말이야. 요즘도 가끔 생각나. 잘 지내고 있을까 싶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후회 안 해? 뭘? 그 일 말이야. 관리소장한테 말했던 거.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마음속엔 확신이 먼저 자리했어요. 안 해.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니까.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 그럼 됐어. 그 뒤로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죠. 필체가 익숙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어요. 혜진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곧 겨울이 올 거예요.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요즘 조용하시죠? 네, 뭐 늘 그렇죠. 새 관리인은 일만 열심히 하네요. 이전부는 참 친절했는데. 그랬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응.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 다행이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 아픈 선택이 때로는 옳은 선택이란 거. 나는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혜진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화단의 꽃들도 시들었어요. 새 관리인이 낙엽을 쓸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 평범한 인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나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종수 씨가 정말 나를 좋아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혜진이었을까? 이제는 모를 일이죠. 알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아침 혜진이 출근하며 말했어요. 언니, 오늘 일찍 올게. 저녁 같이 먹자. 좋아.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죠.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새삼 고마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마음이란 참 신기하죠.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고 붙잡으려 해도 결국 떠나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날 저녁 새 관리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모님, 수도 계량기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는 일만 하고 나갔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그게 좋았어요. 적당한 거리, 그게 가장 편한 관계였거든요. 저녁이 되어 혜진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언니, 그냥 먹고 싶어서 샀어.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이 케이크를 자르다 말고 나를 봤어요. 언니 고마워. 그냥 다. 나는 웃었어요. 별말을 다 해. 혜진이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생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은 뭘 쓸까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죠. 사람 마음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복도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잠들어가고 있었죠. 그날의 설렘도 혼란도 아픔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날 아침 복도에 커피 향이 퍼졌어요. 새 관리인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그 평범한 인사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인생이란 건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가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람 마음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은 따뜻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화이팅이었습니다.